여러분은 왜 요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아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루님들, 나마스테. 오늘은 요가 관련 서적 한 권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요가 관련 서적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자 현재는 인생책이 돼버린 그런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리뷰 겸 도움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제 생각들까지 포함된 콘텐츠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점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제 제목은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 베런 베프티스트라는 요가 마스터 분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저 또한 인생책이 돼버린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인생책이 됐냐, 저는 공감되면 이렇게 좀 다시 보려고 좀 접어놓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받았던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접혀있는 그런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제 어떤 소소시 채널에서 말하고 싶었던 제 경험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고스란히 더 논리적이고 제대로 적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통찰력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집필해 나가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내가 이때까지 느끼고 있던 것들을, 혹은 추상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던 것들을 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읽으면서 거의 진짜 계속 감동하면서 읽었던,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재밌었던 그런 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수준 정도는 초급이라기보다는 약간 중상급자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좀 전문적인 자격증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포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살짝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개인적으로 욕심으로는 초중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좀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깨달음들, 본질들, 이런 것들을 집필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요가하는 초반에 읽었다면 나중에 또 중상급이 됐을 때 한 번 더 읽었을 때 또 다르게 읽혀질 그런 책이지 않나, 읽는 시기마다 좀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책의 내용은 여기 부제가 있거든요. 부제가 요가 수련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 이게 부제거든요. 이 부제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자세를 완성하고 자세를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평생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요가를 바라보고, 그런 요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본질이라든지 깊이를 갖춰서 전반적으로는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자신의 경험담,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놓은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가를 하면서 느끼는 진정한 요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어떤 육체적인 지향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내면적인 지향점, 다양한 요가에 대한 통찰, 인사이트가 가득한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왜 요가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말하는 대로 흐름 따라가기, 다시 시작하기 등등, 한 번쯤은 요가를 하면서 들어본 그런 목차들이죠. 그런 상황들에 놓였을 때 깨달았던 느낌이라든지 지향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한 두 파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Yes or No의 선택이라는 파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저희가 요가 동작을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 선택은 두 가지죠. Yes를 할 것이냐, No를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이 Yes와 No의 에너지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가 말하기로는 Yes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고 순리에 순응하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혹은 자신감 있는 그런 에너지라면, No는 상대적으로 좀 고집스럽고 저항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요가를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생각들을 휩싸여서 노를 많이 외치게 되죠. 이 자세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요. 조금 더 버틸 것이냐?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노를 많이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요가를 하고 있는데, 노를 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다. 요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더 많은 예스를 외치는 습관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요가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더 많은 예스를 외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충격을 받았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전구가 빛이 들어왔었는데 뭐 저도 생각해보면 엄청 노를 외치면서 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동작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도전이기 때문에 많은 순간 노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스를 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주변에 나 말고 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자극받아가지고 강사님의 자극에 의해서 뭐 예스를 한다거나 혹은 노만 외치는 내 자신을 보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한번 예스를 외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 예스를 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의 틈 같은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자세가 안 되다가 예스를 외쳤는데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예스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주는 그런 이제 변화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노만 하고 있었지? 생각해보면 그냥 예스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스가 주는 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새로움 이런 것들이 예스를 하다 보면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런 유사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예스를 해야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고 또 다른 긍정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작은 부분에서의 요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yes or no의 선택뿐만 아니라 큰 의미적으로 보면 예스를 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반대되는 상황에 노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것이냐 예스를 했다면 이 반대 상황이죠.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냐 예스.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미루는 습관이나 포기하는 태도에 노를 할 것이다.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요가를 시작했잖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그 반대 상황에 대한 수용을 잊고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잊고 지내다 보니까 수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포기하고 계속 노를 외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네 스스로와의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계속 예스를 잘 수용하며 지내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이 반대 상황에 동의했다라는 그 관점 자체도 몰랐는데 그 관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 나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작가는 결국은 너가 예스를 선택한 순간 반대되는 상황에 동의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그 반대 상황들은 수용하거라. 그렇게 수용하면서 더 많은 예스를 외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예스 이론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요즘 요가를 하다가 느끼는데 저도 아직도 너무 그런 많은 순간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뭐 찢는 동작을 한다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큰 상황, 큰 목표에 예스로 동의를 했으니 이런 작은 동작의 순간들이나 이런 순간들에는 당연히 인정하고 예스를 또 외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버틸 것이야? 예스. 이 동작 할 거야? 예스.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끊기지 않고 잘 한번 해볼래? 예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까? 예스.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점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예스가 저한테는 긍정의 단어처럼 된 것 같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는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뭐 유재석의 노래가 있듯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들 하는데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많이 예스를 외치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예스가 가진 에너지들 있잖아요. 조금 더 새로움을 얻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거 아닌가? 내가 한 번 더 예스를 외치면서 나한테 주는 그 좋은 영향성은 긍정성은 나의 선택인 건데 내가 그렇다면 예스를 안 외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수많은 예스와 노를 선택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요가고 그 상황에서 노를 외치다가 예스가 주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가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예스를 외치는 습관들을 키우게 되고 이런 예스의 습관들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도 조금 더 예스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뭔가 도전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파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그런 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urprise! 두 번째는 이제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파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한계나 결점, 다양한 안 좋은 습관들은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부지런하지 못해. 나는 되는 일 하나 없어. 나는 뭐 잘 못해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시점에서 타인에 의해 받은 피드백이라든지 내가 가졌던 그 순간의 큰 강한 자극이나 생각들 때문에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가져왔던 하나의 편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수많은 나를 정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생긴 그런 정의들이고 과거로 따라 내려가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누군가에 의해서 받았던 그런 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뭐 안 좋은 순간이라든지 나에게 좀 충격적인 순간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졌던 강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서 아직까지 나라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게 만드는, 그게 곧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들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편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맞다라고 나만의 주관성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을 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먹구름들을 다 걷어내주는 운동이 요가 수련이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외적 도구이자 내면으로 이어주는 하나의 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요가 수련이다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가도 사실 앞에 말했던 그런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가 동작도 그렇잖아요. 이 동작이 어렵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어렵다라는 평가는 아주 주관적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하나의 주관적인 의견이자 착각일 뿐일 수 있는 건데, 자세는 자세일 뿐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의해서 쉽사리 도전을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관적인 편견의 진실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뭐 이 자세 못해, 나는 절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만 지내고 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혹은 몸이 풀려서 갑자기 될 때가 있고, 동작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보게 된다거나 내가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조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겪는다거나, 이럴 때 보면 자연스럽게 이 내가 갖고 있었던 주관적 편견을 거치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걷지 못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유사 상황으로는 이 자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세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 집착을 놓았을 때 내가 그때 집착하면서 가졌던 수많은 편견들이 또 거치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또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비우는 과정들을 겪다 보면 이런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가를 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수많은 요가의 편견들을 거치게 만드는 사고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나의 습관들이 삶에서도 적용이 돼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편견 없는 삶,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나의 편견들을 거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라고 여겨왔던 그런 생각이라든지 감정, 성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걷어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계속 걷어내다 보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걷어내다 보면 진정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 내 내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참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떤 참 나를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이자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가 가는 제일 행복하고 나 자신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한 존재일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인식하고 살아가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경직된 사고에 의해서, 편견들에 의해서, 주관적인 그런 섣부른 착각들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걷어내면 어떨까? 그렇다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내면에 들어간 뭐 나의 목소리 혹은 뭐 참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더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요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에 대한 책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 2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가는 매트 안에서 오롯이 나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가를 하다 보면 내 내면과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문제들은 불통,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나 자신의 문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가를 하다 보면 나 자신과 조금 더 뭔가 대화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진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내 몸에 관심을 많이 주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내 몸에 다양한 호기심을 주고 내 몸에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몸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과정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면서 내 몸에 관심을 주고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보면 점점 더 내 자신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내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곧 나의 자신감이자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서도 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요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요가의 하나의 매력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또 재밌고 혹은 유익한 그런 서적이 있다면 리뷰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 합시다.